지금의 삼성도 힘과 자금이 있지만 머뭇거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를 뺏겼을 때 이 거대한 삼성이 작아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반도체 세계 1위 서기까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건희는 그 시대에서 가장 빠른 그런 기술력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건희에 대한 것을 볼 때 이런 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어떤 관점,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 시절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건희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삼성이 가지고 있던 자산, 힘 등을 생각하며 그 능력을 최대치로 이끌어내어서 성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의 삼성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은 과연 10년 후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가? 정확한 미래를 보고 집중하고 투자하는가? 두 번째는요, 현 삼성이 가지고 있는 자산,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가? 세 번째는 기업의 생태계를 얼마나 바로 이해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삼성은 과연 10년 후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가? 정확한 미래를 보고 집중하고 투자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희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의 마인드는 최소한 10년 후를 생각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10년 후에 어떤 것이 될 것이다.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10년 후를 그릴 때 삼성의 이미지 그리고 직원들 앞으로 사람들 변화를 맞추어 삼성은 어떻게 바뀌어야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대안이 구체적으로 그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건희의 뛰어난 점입니다. 단순히 이런 것들을 머리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이런 앞서가는 곳, 그 시대의 선진국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최적의 삼성의 모습을 디자인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술력과 그리고 삼성의 모습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디자인한 것이 어떻게 해요? 초인류 기업으로 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성공과 함께 그는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될 삼성인의 모습까지도 잘 그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면요. 현 삼성이 가지고 있는 자산,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가? 이 질문이 참으로 지금에서는 중요하다 봅니다. 이건희 시절의 처음의 삼성과 그때의 처음 삼성과 지금의 삼성의 규모를 비교한다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삼성은 엄청난 힘과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하면 이 새로운 디자인, 지금에 맞는, 현재에 맞는 이 디자인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앞으로 미래는 그 미래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굉장히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기업의 생태계가 더욱 복잡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측하기가 힘든 시대에 왔다는 겁니다. 거대한 기업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거대해지고 중간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힘의 균형이 깨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 봅니다. 현 돌아가는 뭐 문화, 환경,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젠 피부로 느낄 만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과 검색으로 인해서 사람들도 좋은 것만 찾기 때문입니다. 좋은 물건, 완성도 높은 물건은 결국은 이런 자금, 돈과 힘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것은 커지고 중간이 없어지고 작아지는 어떤 이런 생태계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기업의 생태계를 얼마나 바로 이해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가. 이건희는 이러한 것을 제대로 잘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기업의 생태계를 바로 파악했었고 그 정보력에서 그 다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시절의 선택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며 무모한 도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모한 도전이라기보다 합리적인 투자이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희 에세이 133 글을 보겠습니다. 나는 고심 끝에 8인치로 결정했다. 실패하면 1조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주변의 반대가 심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 1위로 발돋움하려면 그때가 적기라고 생각했고 올바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술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하리라 판단했다. 그가 선택한 8인치 웨이퍼가 미래였던 겁니다. 미래. 하지만 실패를 한다면 그 손실도 엄청나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면 세계 1위로 가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였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이건희는 알았던 것입니다. 반도체 집적 기술은 83년에서 94년까지 10년 동안에만 무려 4,000배가 진보했다. 그만큼 기술 개발 주기가 계속 단축되고 있어서 단기간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엄청난 기회 상실을 초래한다. 그래서 나는 단계를 착실히 밟는 평안한 길을 버리고 월반을 택한 것이다. 현 시대 기업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 미래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가는 것을 알았고 그가 선택한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니라 월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된 이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준비가 되지 아니한 리더의 잘못된 선택은 회사를 무너지게 하나 준비된 리더의 선택은 아픔과 희생은 따르나 무엇이 있습니까? 새로운 도약,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각종 전문기관의 수요 예측이나 내부의 자금 사정은 추가 투자가 무리한 상황이었으나 일본 업체들이 투자를 머뭇거릴 때 투자를 감행하는 공격 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의 어려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 일본은 돈과 힘은 있었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머뭇거리는 사이에 삼성에게 선두 자리를 빼앗겼던 겁니다. 하지만 삼성은 모든 것에서 부족했지만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지금의 삼성도 힘과 자금이 있지만 머뭇거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를 뺏겼을 때 이 거대한 삼성이 작아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삼성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결과 16메가 DNA 개발은 일본과 동시에 했지만 양상 시기를 앞당기고 8인치 웨이퍼를 사용함으로써 생산력에 앞설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세계 시장에서 일본 업체를 따돌리고 93년 10월 메모리 분야 세계 1위에 서게 된 것이다. 이건희가 바라고 미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이 참 여러 가지로 다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1위를 잡았다는 거 참 대단한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93년에 세계 1위에 선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건희를 보고 배우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과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많은 이들이 결과를 가지고 감동을 주는 것, 이것은 한순간이라 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희 강의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반도체 사업이 세계 정상에 오른 날 나는 경영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목표가 있으면 뒤쫓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한번 세계의 리더가 되며 목표를 자신이 찾지 않으면 안 되며 또 리더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 이는 나 스스로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이 말을 볼 때 이건희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는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무모한 도전을 위해 새롭게 준비한 이건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